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 12시 잠들기 전에 갑자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였지? 하면서 말문이 막히는 순간 말이에요. 저는 20대 후반까지도 이런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머릿속에는 분명 생각이 가득한데 그 생각들이 마치 서로 다른 언어로 떠다니는 것 같았거든요. 정리가 안 되니까 표현도 안 되고 표현이 안 되니까 더 답답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시작한 게 바로 필사였어요. 처음엔 그냥 필사책에서 하라는 대로 문장을 따라 써봤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 신기하게도 뭔가 달라지더라고요.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왜 우리에게 필사와 기록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지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경험 분명 있을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와, 이 문장 정말 좋다 하고 감탄했는데 며칠 후에는 어디서 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정작 누군가에게 추천해줄 그 순간이 오면 그게 뭐였지? 하면서 말끔히 까먹곤 했거든요. 그런데 필사는 완전히 달랐어요. 예를 들어 어떤 책에서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다면 처음엔 그냥 읽고 너무 좋다 했는데 그 내용을 잊지 않고 싶어 직접 따라 써보니까 더 뇌리에 깊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글자를 천천히 읽으며 쓸 때의 차분한 기분, 단어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손끝으로 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건 나중에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이 문장이 저절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냥 읽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죠. 책 읽기를 달리는 차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는 것에 비유한다면 필사는 천천히 걸으면서 풀내음도 맡고 선선한 바람을 느끼는 것과 같아요. 둘 다 의미 있지만 기억에 남는 깊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 연구에서도 증명됐거든요. 이건 제가 한 영상을 보고 알게 된 건데 프랑스의 한 연구팀이 같은 텍스트를 그냥 읽은 그룹과 손으로 따라 쓴 그룹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었어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는데 기억 지속력은 필사 그룹이 2배 이상 오래 기억했고 내용 이해력도 약 40% 향상됐어요. 배운 내용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창의적 응용 능력까지 증가했다고 해요. 필사할 때 우리 뇌에는 5가지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된대요. 시각 영역으로 글자를 보고, 운동 영역으로 손을 움직이고, 언어 영역으로 의미를 이해하고, 기억에서 저장하고, 감정 영역으로 느끼는 것까지. 마치 뇌 전체가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협력하는 거죠. 그러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일본에서 서사요법이라고 해서 우울증 치료에 필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40대 직장인이 번아웃으로 고생하다가 매일 좋아하는 시 한 편씩 필사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는 사례도 있어요. 글자를 쓸 때만큼은 머릿속 잡념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필사가 남의 좋은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면 기록은 내 혼란스러운 생각을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 머릿속 생각들은 정말 빨라요. 1분에 수백 개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글로 쓰려면 어쩔 수 없이 느려져야 해요. 그 느려짐 속에서 비로소 내가 진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기록을 시작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데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할 정도로 화가 나니까 오늘 진짜 최악이었다 라고 노트에 막 휘갈겼었어요. 그런데 쓰다 보니 감정도 뭔가 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왜 화가 났는지 구체적으로 적게 되더라고요. 팀장이 무례하게 말했다 에서 정확히 어떤 말이었지로, 동료가 일을 하지 않는다 에서 내가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로 내가 너무 예민한가 에서 아니면 정당한 화인가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가지를 써내려가니까 처음에 막연한 짜증이 구체적인 문제와 해결책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기록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내 마음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걸요. 복잡한 감정들은 일단 밖으로 토해내고 뒤섞인 생각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패턴을 발견해서 더 나은 선택을 찾아가는 과정.
이 과정을 거치면 똑같은 상황이 와도 훨씬 차분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필사와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이 정말 많은데 가장 먼저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울 역할을 해요. 기록을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저는 제가 어떤 문장에 끌리는지 그 패턴을 발견했어요. 따뜻함보다는 날카로운 통찰의 밑줄을 긋고 감성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문장을 필사하고 성공담보다는 실패와 성장 이야기에 더 공감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또 하나는 안전한 소통의 다리 역할이에요. SNS에 일상을 올리면 이거 너무 사소한가? 누군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이런 걱정들이 들잖아요. 하지만 개인 기록은 달라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솔직함이 쌓여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더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성장의 기록이기도 해요. 예전에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는데 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보여요. 이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면역력이에요. 예전엔 화가 나거나 우울하면 며칠씩 끌었는데 이제는 기록을 통해서 빨리 정리가 돼요. 왜 이런 기분인지 써보고 어떻게 하면 나아질지 써보고 생각보다 해결책이 빨리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 거창하지 않을까? 매일 써야 하는 건가? 혹은 잘 써야 하는 건가? 하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필사든 기록이든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훨씬 중요해요. 필사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일주일 동안만 하루 한 문장씩 필사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기분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줄만 기록해 보시고요. 펜은 아무거나 종이도 아무거나 괜찮아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아하는 책에서 문단 하나씩 필사하고 오늘 있었던 일 중 하나만 자세히 기록해 보세요. 그때 예쁜 노트 하나 장만해 보셔도 괜찮고요. 더 깊이 있는 필사를 해보고 싶으시면 테마별로 필사를 해보세요. 사랑, 우정, 성장 같은 주제별로 말이에요. 주간 회고록도 써보고 필사한 문장으로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글을 쓰면서 이 부분이 왜 좋지? 라고 생각해 보시고 같은 문장을 다른 날 다시 써보세요. 확실히 좀 다른 게 느껴지실 거예요. 기록을 할 때는 오늘 나는으로 시작하면 쉬워져요. 감정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써보고 혹시 틀린 글자가 있어도 지우지 마세요. 완벽함보다 솔직함이 더 중요하거든요. 시간은 아침에 하면 하루가 정리되고 저녁에 하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소비하면서 살아가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뉴스, 끊임없이 뭔가를 받아들이기만 하죠. 하지만 필사와 기록은 정반대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어요. 세상이 빨리빨리를 외칠수록 우리에게는 천천히 깊게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느린 시간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나만의 생각과 목소리가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펜과 종이를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조리의 영상 속 마음에 드는 문장 중 하나를 골라서 자막을 따라 써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쓰면서 든 생각을 한 줄만 추가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말로요. 필사와 기록은 내가 해야만 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이에요. 어디에 도착해야 한다는 부담감 갖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제가 느꼈던 것처럼 아, 이거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도 꼭 필사와 기록을 통해 더 깊고 단단한 나를 만나보시길 바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